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결국 힘없이 빠진 증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엔시스가 내일 상장합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되나? 국채금리 최고치 갱신. 그 영향은? 아프리카TV 쭉쭉 올라간다를 포함한 여러가지 정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시황정리 3프로TV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이번 한 달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만우절입니다. 거짓말 같은 좋은 일이 기린 여러분들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그냥 혼조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뭐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죠. 그리고 그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장은 그냥 보합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의 매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연기금의 매도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연기금 안 사도 좋으니까 그냥 팔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주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조금 판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차트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이 내려오는 그 상단에 닿았고, 그 다음 플러스 60일 이동평균선도 딱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3100 위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 플러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같은 장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합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4월 1일 첫 번째 단추, 내일 장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그리고 최근 상장한 기업들이죠. 자이언트 스텝 쭉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노코도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항상 저 기리시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만큼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PO는 상장 후 한 달 이내는 절대 건드는 거 아닙니다. 기린 여러분들 중에서는 상장 후에 매수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드디어 엔시스가 상장을 하죠. 엔시스 공모가 19,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개인 청약 경쟁률이 2,500대 1. 그리고 내일 상장하고 이 회사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다.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차전지의 흐름이 나름 괜찮아졌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심리는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외시장 거래 동향을 보니까 4만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시스 언제 팔아야 되는가?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장외 가격을 보니까 따상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9시가 되면 매도하자. 그리고 플러스 조금 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9시 10분까지 조금 지켜보다가 그때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겠죠. 기린 여러분들이 엔시스를 최고가에 매도하도록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3%는 그동안 오늘의 3%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 3% 영상 소개라는 것은 큰 영양가가 없고 기린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생각하에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멈춰! 단! 진짜 좋은 영상은 가끔 외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의 3%를 사랑해주신 기린이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정말 심플하고 빠르게 빡빡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지독한 인권 침해 책임지게 할 것.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으며, 중국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북한 영변 실험실에서 연기 핵물질 추출 준비 정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연기가 진짜 핵물질일지 아니면 저기 안에서 뭐 밥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위성을 보고 연기가 나온다. 야, 핵시설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뭔가를 하고 있지 않겠냐? 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 사이트 위성 사진을 분석했는데 대미 시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진짜 핵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기서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우리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마치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기싸움을 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때 서로 욕을 하면서 핵미사일 버튼이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싸움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흐름도 그거랑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친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대북주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혹시 대북주가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북한 관련주인데요. 자, 이 두 회사 아난티와 현대엘리베이, 물론 다른 회사 거의 10몇 개, 아니 20몇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기가 막히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그러니까 옛날 가격을 다 회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갑자기 친해지게 된다면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힘든 부분, 아니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외교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부양책 공개할 듯. 자, 지속적으로 저 기리씨랑 계속 같이 공부하는 부분이죠. 미국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되는 부양책은 도로, 항만, 상수도 개선, 주택, 통신, 제조 뭐 다 하는군요. 그냥 있는 거는 다 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랑 복지 등 인적 인프라는 수주 후에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비트코인 7천만원 재돌파, 업계도 어리둥절, 왜 올랐지? 라고 하고 있다는데요.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6시 35분 7천만원을 넘은 뒤 한때 7,09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7천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18일 이후 12일 만이다. 역대 최고가는 지난 14일 7,145만원이라고 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오른 이유는 미국 카드업체 비자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시범 사용한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으며, 비자가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 코인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며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할 필요 없이 가상화폐만으로도 카드값 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거래소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급 뉴스가 아닌데도 이만큼 오른 이유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다가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샤오미 전기차에 100억 달러 투자, 시장 진입 확정을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자,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가 전기차에 입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껏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업체 가운데 샤오미만한 자본력과 유명세를 갖춘 곳은 없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스마트 기기로 명성을 쌓아온 터라 샤오미가 시장에 진출하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경쟁력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기차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걸림돌을 우선 넘어야 한다는 과제는 안고 있으며, 샤오미는 상당한 지혜와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제는 시험을 해볼 차례다 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샤오미가 언제 어떻게 전기차를 내놓을지, 전기차를 실제로 생산할 외주업체는 골랐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14개월 내 최고, 뉴욕 증시 발목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자, 아래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1.77까지 올랐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3조에서 4조 달러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국채금리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 미국 국채금리가 14개월 내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가가 예전 같았으면 쭉쭉 떨어졌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0.3, 0.1, 0.3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그 내용을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겠군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식 투자에서는 같은 호재든 같은 악재든 가면 갈수록 무뎌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채금리 악재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2.0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이 주는 숫자의 상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투 삼성전자 주가 충분히 쉬었다. 선제적 매수 추천.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에 대해 디램 가격 급등과 낸드 부분의 턴어라운드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매수 전략을 추천했다. 그리고 비메모리 기대감 둔화 구간에서 연초 이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60조 원 감소했다며, 이는 지난해 비메모리 매출 대비 3.5배 수준으로 주가 하락 이유를 더 찾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별다른 점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8만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자, 인선 ENT 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단가 상승 지속 긍정적이라는 소식인데요. 자,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부터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 등 친환경 자원 재활용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매우 좋은 산업이고 그 다음에 매우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재활용 사업부는 고철 시세 등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라며 지난해 인수한 회사들의 인수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안 연구원은 2022년부터 건설 폐기물 처리 수수료 단가도 현재보다 48% 증가한 14만 7천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 처리 업체들은 수도권 매립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립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립지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매립지 반입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폐기물 처리량도 늘어나고 있고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등 해가 갈수록 폐기물 부문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인선 ENT는 외형 확대를 통해 관련 회사 인수 등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사업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소수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고 시장도 계속 커지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느리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롯데 울면서 우리 쫓아와야 할 것 신세계 정용진의 도발이라는 뉴스인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SSG 쓱이죠 쓱 랜더스 창단식을 앞두고 음성 기반 SNS인 클럽하우스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던졌다. 어떻게요? 걔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를 쫓아와야 할 것이다.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를 활용해 롯데그룹과의 유통 전면전 그리고 야구에서도 이기겠다라는 각오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롯데마트도 4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알리면서 야구도 유통도 한판 붙자 라고 맞받아쳤다. 다음 달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쓱 랜더스의 개막전을 계기로 신세계와 롯데 두 유통명가의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마 기린이 분들 중에서도 야구 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기다리던 야구 시즌이 도래하기 시작했군요. 내년부터 호텔 일회용 샴푸 금지, 다회용 대용량 고급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점은 일회용품을 어떤 거 쓰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좋은 호텔에 가면은 야 이거 일회용품 맞나? 이렇게 좋은 거 나가서 팔아도 되겠다. 그런 물품들을 일회용품으로 구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호텔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5성급 호텔의 고민은 더 크다. 어떤 일회용품을 갖췄는지가 호텔을 결정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정도로 고객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투숙일이 다른 고객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 규제 계획이 2019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특급 호텔이 어떻게 대용량 샴푸를 들여다 놓냐 라는 반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마치 경영계 전반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회용품 퇴출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고객분들도 충분히 수긍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부터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회수만 100만 꼬북자 브레이브걸스 유정 꼬북칩 모델 됐다라는 뉴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오리온이라는 기업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수 B가 깡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새우깡의 모델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연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브레이브걸스 팬으로서 이 기업을 공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리온의 주가는 조금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때문에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라고는 보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오리온의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꼬북칩을 사먹는다면 매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프리카TV 광고 매출 성장세 목표가 10만원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5.6%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 감소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견조하고 후원 문화 확산으로 결제율 상승이 지속되고 유저당 평균 결제 매출도 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광고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1분기보다 34%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투에서는 광고 수요는 완전히 회복됐다며 올해 광고 매출은 500억 원 70% 이상 성장하는 것을 전망하며 3월 초 자체 광고 플랫폼 AAM을 론칭하면서 회복된 광고 수요에 더해 광고 성장세를 촉진시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이렇게 쭉쭉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TV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아프리카TV를 공부하고 싶다는 기니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자, 오늘 또 경제뉴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자 3월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